안녕하세요. 이지스터트의 임진욱입니다. 오랜만에 발표 자리에 오니까 좀 떨리는데요. 진짜 많이 오셨네요. 우선 제목은 좀 거창합니다. AI 기본법 시대 지능형 개인정보 식별과 자동 마스킹에 대해서 제목은 좀 거창한데, 저희가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뭐 전문적인 기술 이런 것들보다는 좀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내용을 저런 부분들도 있구나의 측면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변화되는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지서티가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 기반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데모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시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원래는 처음엔 뒤에 스크린이 하나고 클 거라고 생각해갖고 조금 조그맣게 잡았는데 화면이 두 개로 나뉘어 있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저 역시 뭐 이 업계에 일하기보다는 사용자고요, 유저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에 대한 흐름을 좀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장표들을 좀 마련했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하고 나서 저희가 PC,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IoT가 붐을 이뤘죠. 그 이후에 대용량 데이터가 급증이 되다 보니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쪽에 관심이 한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딥마인드를 통해서 AI라는 것들이 시장에 나와서 바둑을 두는 모습을 보면서 AI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AI의 화두인 LLM이라고 부르는 생성형 AI입니다. 저 역시 뭐 제미나이나 챗GPT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넘어서 말로 할 수 있는 코딩이라고 하는 바이브 코딩, 조금만 지식을 몰라도 얘기를 하면 AI가 코드를 짜주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제 AI가 나오고 나서 이제 가장 핫한 것들,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잡았습니다. 테슬라 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FSD 정말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인간이 안 해도 되는구나를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나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한 로봇, 이쪽을 저희들이 좀 보고 있죠. AI 기반은 이제 과거의 산업혁명은 기술을 발전을 시켰으면 지금 AI를 기반으로 하고 하는 혁명은 인간을 좀 대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좀 여기도 장표가 좀 됐네요. AI의 장점을 대표적으로 들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NLP라고 하죠. 자연어 기반의 스스로 학습을 해서 결과물을 도출을 하는 이 AI인데, 이 AI가 퍼지다 보니 또 역시 파편화되거나 아니면 서비스에 맞춰서 변형되고 있습니다. SLLM이라고 하는 작은 LLM을 구축할 수 있는 온프레미스 기반의 작은 비용 갖고 할 수 있는 AI 모델도 있고요. 그 더 나아가다 보니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하는 부분, 여기서 더 넘어가서는 소버린, 그 다음에 앰비언트 AI까지 얘기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장되는 거는 그냥 LLM이 아니라 LMM까지도 넘어가고 있죠. LMM은 단단히 말씀을 드리면 멀티모달, 그러니까 단순한 정형이나 텍스트 데이터가 아닌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뭐 여러 가지들까지도 학습을 해서 할 수 있는 LLM, LMM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처음 AI를 경험을 했던 챗GPT, 제미나이, 코파일럿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텍스트 기반의 생성형 AI인데, 앞서 얘기 드렸던 바이브 코딩이 가능하게 했던 커서나 키로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고요. 멀티모달 관련돼서
가장 최근에는 나노바나나, 그다음에 영상 쪽에서는 소라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국가적인 정책을 좀 보면 올해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IT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의 방향성은 기존의 DX를 넘어서 AX 쪽에 포커싱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죠. 1월 27일 날 오픈AI 창업자 샘 알트만이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발표할 때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겠다라고 싶어갖고 좀 잡아봤는데요. 저 역시 한 70분 되는 영상을 다 보지는 못했고 이거 역시 텍스트로 변환해서 AI에게 저희들이 항상 좋아하는 3줄, 3줄 요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서 나온 결과입니다. 우선 샘 알트만이 그 챗GPT 후속 버전에 관련되어 갖고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이제 기술의 진화가 속도도 엄청 빠르고 가성비까지 갖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비즈니스 생존은 고객 관심에 달렸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역할은 단순 작업은 AI에게 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AI를 지휘하는 능력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본인이 그 AI에게 권한을 많이 내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일 날 뻔했다라는 얘기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의 가장 큰 구멍은 뭐 해커라기보다는 AI 시대에서는 편안해라고 생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넘겨줘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결국에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실제 시청하시고 내용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인 만큼 가장 좀 따끈따끈한 부분 좀 말씀드리고자 장표를 좀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또 아시는 부분도 있을 듯한데요. 몰트북이라고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AI 전용 커뮤니티입니다. 인간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AI 에이전트에게 마크다운 링크를 전달을 하면 AI 그 내용을 읽고 스스로 API를 봇들이 호출을 하고 계정 생성, 글 쓰고 댓글까지 다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솔직히 좀 놀랐는데요. 한글 버전도 제공하고 있으니 혹시 끝나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몰트북 내에서 그럼 AI들이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떤 댓글은 야 인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글들을 담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설정하다가 해킹 시도를 하는 걸 발견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리는 주인에 대한 평가랑 불만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은 실패작이다 막 이러면서 자체적으로 종교를 만드는 AI 봇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자의식이 있어서 생성했기보다는 학습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한다고 저는 아직까지는 믿고 싶은데요. 자의식이 있든 간에 아니면 단순 학습된 형태로 결과를 내놓던 간에 좀 저희가 그동안 생각했던 AI와 실질적인 미래에 대한 좀 괴리 아니면 좀 걱정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AI 시대에는 좀 더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장표 2장을 좀 추가를 긴급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AI가 전 세계적으로 날릴 때 저희 나라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1월 달에 실질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아시겠지만 지능이 먼저고 규제를 최소화하자. 그 다음에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위험 관리의 의무를 갖자. 그 다음에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워터마크를 표시하자. AI 사업자가 활용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의 골자로 시행이 됐고 과태료는 1년이 유예되는 상황입니다. 역시 좀 IT의 민족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법 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빨리빨리 움직여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뭐 되게 여러 가지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길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드릴 것들 때문에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보안적인 것보다도 개인 정보입니다. 이 개인 정보 저 역시 지금 근무하는 회사는 개인 정보 전문 기업이고요. 작년 개인 정보 상반기에 유출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SK텔레콤이 워낙 커서 SK텔레콤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GS부터 대교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나오지도 않은 여러 회사들이 서비스들이 실제로 해킹을 당해서 아니면 담당자의 방심으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기존에 유출된 정보는 그 어떤 뭐 아이디, 휴대번호, 그냥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본 정보인데 가장 최근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정보 업계에 일을 해서가 아니라 좀 이제는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게 쿠팡 사태입니다. 이제 기존의 개인 정보들은 휴대폰 번호, 이메일 뭐 이런 부분들이 털렸는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현관문 출입번호, 그 다음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어떤 물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지 이런 것들의 정보까지 취득한다면 이제 개인 정보를 넘어서서 그냥 단순한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서 금융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이 한 명의 인간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까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거는 실질적으로 저 역시 기존의 개인 정보는 공공재 아니야? 어차피 다 뚫렸잖아. 한두 군데 뚫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방금처럼 쿠팡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정보들, 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뚫린다라 그러면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개인 정보가 이제 과거에는 단순한 데이터였다면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정말 나의 역사와 가치가 는 그런 정보들이 개인이 식별하고 매핑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단편적인 예로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 저희 그 조직 뭐 이런 걸로 보이스피싱 조직 이걸로 한참 시끄러웠었는데요. 그런 정보들이 가게 되면 딥페이크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알바할 때 잘 꼬시거나 그다음에 로맨스 스캠.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보니까 로맨스 스캠에 당하시는 분이 모텔로 들어가서 실제 경찰들이 출동을 했는데도 경찰들을 믿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에다가 돈을 보내려고 하는 것들이 영상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가 뚫리게 되면 한 사람을 참 바보 만들기 쉽겠다.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개인정보 보안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솔루션이 그럼 왜 필요하냐? 뭐 간단하게 드리면 데이터 3법, 그다음에 정보공개법, 데이터 산업법 때문에 이제 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힘도 세지고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강화가 됐는데요. 이제 AI 기본법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데이터 활용이나 사용을 해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좀 간단하게 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나 이러고 봤더니 결국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기에는 좀 뭐해서 제미나이에다가 제가 챗GPT, 제미나이 엑사원, 딥시크 쪽에다 직접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보통은 유료 모델은 개인정보를 활용 안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니네 진짜 안 해? 이런 식의 질문을 한 건데요. 챗GPT 그다음에 제미나이 엑사원 뭐 여러 가지 보면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아니면 유료 모델은 개인정보 학습 안 한다. 이런 게 X1이고 뭐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I가 좀 무서운 게 편하긴 하지만 얘가 과연 얼마만큼 학습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앞에서 좀 길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이제 과거의 개인정보 부분인데요. 저희는 어떤 솔루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발표 자리에서는 약간 비식별화 되는 부분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적으로 가명 익명 처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에는 데이터 그다음에 데이터 결합 기관, 결합 전문 기관들이 있었죠. 지금도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개인 정보를 활용을 하자, 막지만 말고 활용을 하자 이런 부분 때문에 가명 익명 처리해서 잘 이용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지서티에서는 아이덴티 실드라는 제품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고객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뭐 엑셀이나 그냥 뭐 이런 정형화되어 있는 정형 데이터, 그다음에 HTML 같은 반정형, 그리고 비정형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PDF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비식별화를 진행했던 게 이제 과거 AI가 터져 나오기 전까지의 시장입니다. 근데 AI가 나왔는데 많이 써보셨겠지만 AI 저희가 환각, 그러니까 잘못된 결과, 거짓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LLM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시면 LLM은 주어진 학습 데이터만 가지고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결과를 나타냈죠. 근데 가장 최근에 레그라는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이 서비스에 들어가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정확한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 기존의 LLM은 그냥 외워서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시험을 봤다면 레그는 약간 오픈북 같은 스타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레그는 기본적으로 외부 지식을 좀 뒤져서 학습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여기에는 뭐 벡터DB, 도메인, 뭐 도큐멘트 이런 식으로 썼는데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AI가 그 해당 학습을 하기 위한 대상을 찾으려면 기본적으로 웹사이트나 아니면 지정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SEO라고 하는 구글 검색 엔진이나 네이버 검색 엔진에 우리의 서비스나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최적화 SEO를 좀 얘기를 했다면 지금 이쪽도 트렌드가 AI에 맞춰서 AI가 신뢰하고 인용하는 제1소스가 되기 위한 SEO를 넘어서 GEO까지의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학습을 하는데 무분별하게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저희가 정형, 반정형, 비정형을 말씀드렸지만 뭐 학계에서는 95% 이상이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 얘가 갖고 가서 어떻게 학습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개인정보는 유출 안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유출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이 비정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영역을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기존 정형, 반정형을 넘어서서 PDF뿐만이 아닌 뭐 한글이나 MS 오피스나 각종 문서 툴, 그다음에 CCTV 영상이나 차량 번호판까지, 그러니까 객체 모자이크를 통해서 동체 추적을 하는 형태까지 희망을 하고 계시고, 기존에 깔려 있는 AI가 학습하기 전에 그런 학습된 정보를 최대한 지우자 쪽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저희들 역시 이 부분에 동감을 해서 기술도 개발되어 있고 가고 있습니다. 딥러닝 뭐 단순한 많이 들어보신 오픈CV나 이런 텐서플로우 같은 것들 통해서 AI 모듈로 솔루션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뭐 얼마나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AI 활용도 잘하고 보호도 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라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면, 개인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 저희 개인정보 원천 로그를 이제는 문서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에 비식별화를 해서 하다 보면 AI가 좀 덜 가져가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가 저희가 비식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흐름도고요.
그러면 이제 흐름도가 끝이 아니라 저희가 그러면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빠르게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표 보시면 위에는 저희들이 많이 접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은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맨 하단은 DB나 기타 시스테밍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양쪽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레거시 시스템 쪽에 개인 정보가 얼마만큼 있는지 실질적으로 전수조사 한다 그래도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저희는 노출 점검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각각의 서비스랑 시스템 쪽에서 개인 정보가 있는 부분들을 식별해서 기록을 하고 찾아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개인 정보를 탐지를 할 때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기존에는 흔히들 얘기하는 정규식이라는 어떤 코드 기반의 패턴 중심으로 개인 정보를 찾게 되는데 너무나 사용자별로 사용하거나 구축하고 있는 형태가 틀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어 기반인 NLP 기반으로 좀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시스템 부분에 개인정보 필터링을 도입 안 하신 고객사는 잘 없으신 것 같은데 그 실제 네트워크 단에서 돌아다니는 부분에 그 개인정보가 있는 문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HTML 상에서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면 마스킹을 하는 형태의 솔루션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AI를 이용해서 NLP 기반의 개인정보를 좀 더 잘 찾고자 하는 걸로 좀 고도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어떤 시스템에서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거였으면 이제 사용자들 그 개인정보 취급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받는지, 열람했는지, 수정했는지, 삭제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접속 기록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접속 기록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상행위가 탐지가 되면 내부적인 소명 절차를 갖출 수 있게 그리고 고객사에서 사용하시는 다양한 툴들과 연동을 통해서 개인정보의 흐름을 다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기록을 다 남겨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왜 그랬는지 업무 부분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소명하는 절차를 하는 저희는 이 모든 말씀드렸던 부분을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부분에 각각의 영역에 다 솔루션을 AI 쪽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던 비식별 쪽 관련해서는 그 아이덴티 실드라는 이 제품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CCTV 영상이나 이미지나 단순한 문서를 넘어서 비정형까지도 다양하게 기술 개발이 되어 있고 준비 중이고 고도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좀 눈으로 좀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제가 시연을 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방금 보셨다시피 이 라이브는 항상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몰라서 좀 영상으로 좀 간단하게 좀 준비를 했고요.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를 검출을 해서 기본적인 정통적인 방식으로 검출하는 거, 그다음에 AI가 들어가 있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미지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그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또 안 나오면 저희 앞에 가면 저희 부스가 있으니까 부스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간단한 저희들이 보실 수 있는 데모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회원 정보 수정 및 뭐 어떤 제목을 갖고 첨부 파일을 업로드를 합니다. 뭐 HW 샘플은 HWP 파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다음에는 좀 더 단축시켜서 좀 2배속으로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해당 문서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많이 보는 뭐 접수하는 양식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런 문서상의 표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개인정보 검출은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검출을 했다라는 게 저렇게 우측에 나오고 있는데요. 솔루션 화면은 조금 UI가 좀 다양하지만 우선 요건
데모를 위해서 만든 상황이니까 이해하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기존의 방식이었는데 이제 AI 모듈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존의 정규식이라는 부분으로 검출을 못하던 이름, 상호, 주소. 네, 제가 임진욱인데 시스템 제가 임진욱이라는 걸 별도의 태그를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데 이제 NLP 기반으로 문맥을 이해해서 저의 이름을 찾아주는 형태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 파일을 마스킹을 통해서 비식별화 처리하는 것까지가 프로세스인데요. 보시면 아까 보셨던 문서들 보면 전화번호, 뭐 이메일, 이름 이런 부분들이 다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만약에 내부에서 실제로 유통이 된다라고 하면 AI가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가져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요즘 LLM 기반 프롬프트 화면입니다. 프롬프트에서도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보통 복붙해서 넣다 보면 개인정보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도래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앞서 얘기했던 저희 필터링 기술 기반의 NLP 기반으로 들어가는 개인정보가 있으면 마스킹해서 집어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져나오는 개인정보가 있다면 똑같이 마스킹해서 프롬프트 상에서 마스킹을 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기업분들이 자체 아까 서버린 AI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즘에 단순한 챗봇 넘어서 학습시켜서 내부적인 직원들 가이드 문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고객, 대고객 서비스를 할 때 챗봇 활용해서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이게 뻔한 어떠한 그냥 순서에 따른 진행의 챗봇이었다면 좀 더 지능적으로 할 수 있는 챗봇을 구현하려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해당 필터를 넣게 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빠르게 시연 죄송합니다. 많이 보시는 프롬프터고요. 네, 프롬프트의 파일을 하나를 한번 샘플링해서 저희가 가상의 운전면허증을 해서 프롬프트에 입력을 합니다. 위 이미지에 대해 한글로 설명해 줘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그러면 저희 필터가 작동을 해서 이 이미지는 한국의 운전면허증이다 라고 하는데 면허증 번호는 마스킹, 주민번호도 마스킹, 시군구도 마스킹, 네, 뭐 발급일은 몇 월 며칠이고 이런 필요한 정보들은 남기되 개인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막는 형태의 필터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개인정보의 개념이 과거랑 틀리게 좀 많이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은 그냥 과거의 정보였으면 지금은 저의 인생이 담겨있는 우리의 인생이 담겨있는 진짜 개인정보고요. 정말 아이가 어른이 되듯이 스스로 성장하듯이 점점 중요해지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AI 환경에서 얘가 얼마만큼 학습할지 여전히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혼내듯이 AI를 혼내키면서 하면 안 되라고 해서 학습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발전이 되면 반대급부로 거짓말하는 능력도 좀 AI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안은 앞서 또 안내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한 것도 많고 하지만 우선 제가 현장에서 들은 건 보안 싫어합니다. 어렵다, 시스템 느려진다,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저희가 살아가는데 좀 더 좋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하지만 써야 되는 것들이 보안 솔루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존에 제가 솔루션을 좀 시간이 많으면 좀 더 자세하게
구현이나 연동하는 방법들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우선 저희가 비식별화 쪽에 좀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AI가 이렇게 나왔으니 저렇게 근본적인 생산되는 문서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비식별화를 하면 개인정보가 안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회사 소개 한번 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2년 정말 오래됐습니다. 24년 차고요. 다른 솔루션 회사의 경우는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까 얘기 드렸던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온리 개인정보에 대한 특화된 것만 23년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중소기업이지만 여러 가지 개발이나 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고객사분들 수행을 통해서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여러 가지 정부 부처나 기술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AI가 나온 이후 그 이후에 그 다음 기술이 나오더라도 개인정보 쪽에만 아마 전념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뭐 이만큼 레퍼런스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끝나고 나가시면 저 앞에 부스 12번 부스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거 영상인데 좀 만져볼 수는 없냐 이런 궁금하시면 부스에 가시면 실질적으로 활용해 주실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발표 때는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